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hen근태 선생님의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를 같이 읽어보는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이 책 리뷰를 계속 하면 할수록, 리뷰가 아니죠, 제가 리딩을 하는 거죠. 이 좋은 대목을 발췌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읽고 있는데 너무 좋은 시간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책 속에 가장 좋은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저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리마인드하고, 또 여러분들은 뭐 운전하시면서, 또 뭐 음식하시면서, 또 뭐 지하철에 앉아서 이렇게 좀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16번째 고수의 비결, 긍정을 긍정하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 긍정. 고수는 긍정을 잘한다. 읽어보겠습니다. 고수는 긍정적이고 하수는 부정적이다. 고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수는 그게 될까 하면서 늘 의심한다. 매사에 냉소적이고 부정적인데도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재능은 있지만 늘 부정적인 사람과 재능은 부족하지만 늘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은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물의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진다. 천당에 있으면서도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있지만 천당을 사는 사람도 있다. 조지 오웰은 지구의 종말을 예언했다. 그는 소설 1984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천재 소설가다.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예언할 정도로 미래를 보는 안목도 탁월했다. 그러나 오웰의 상상력은 부정적인 비판론과 무신론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는 지구가 제3차 세계대전으로 망할 것이라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고, 그런 이유로 전쟁 가능성이 낮은 스코틀랜드의 작은 섬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의 정신과 육체는 비관론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졌으며 결국 47세의 폐결핵으로 요절했다. 안타까운 얘기네요. 그렇죠? 전쟁이 날 것 같아서 작은 섬에서 살았다. 얼마나 좀 전전긍긍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전쟁 때문에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자, 긍정적으로 살려면 첫째, 우선 긍정주의자가 되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주변에 좋은 사람, 감사할 일, 기쁨을 주는 일이 지천으로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는다.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95대 5인데 우리는 5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부정적이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 사람은 가만두면 부정적으로 된다. 엔트로피의 법칙이다. 이거 정말 맞죠. 요즘 이제 SNS가 대세인데 SNS 하지 않고 사는 사람 없죠. 근데 우리 그 댓글에 너무 많이 집착하죠. 악성 댓글 하나 보면, 그러니까 댓글이 10개 달렸는데 9개가 좋은 댓글이고 하나가 악성 댓글인데 우리는 그 하나 때문에 온종일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악성 댓글에 너무 집요하게,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고 대응을 합니다. 그죠? 내 얘기가 그게 아니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막 싸우죠. 그러면서 좋은 에너지를 다 뺏기고 하루가 부정으로 멍들어갑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요, 저에게도 당연히 이제 뭐 블로그에 악성 댓글도 있고, 뭐 감사하게도 악성 댓글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런 뭐 거기에 대해서 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악성 댓글은 당연히 달리는 거다. 제가 뭐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저의 의견이나 제 글이 무조건 좋을 수도 없는데 당연히 좋은 댓글만 생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자, 긍정적으로 살려면 둘째,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찾고자 해야 한다. 헬렌 켈러의 말처럼 사물과 사건에는 늘 양면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긍정적인 사람이란 위기 속에서 기회 요인을 찾는 사람이다. 셋째, 언어 습관을 고쳐야 된다. 말이 곧 씨가 된다. 긍정적이 되기 위해서는 늘 긍정적인 단어를 골라 사용해야 한다.
누군가 안부를 물을 때 습관적으로 그저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과 안부를 물을 때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둘 중에 누가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은가? 물어볼 것도 없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뇌는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뇌는 이 사람을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늘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죠. 넷째, 자성 예언을 해야 한다. 자성 예언이라는 거는 스스로 될 거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기대감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얼 우즈는 아들 타이거 우즈가 최고가 되길 바랐다. 타이거가 기저귀를 떼기 전부터 아들에게 미래의 챔피언이 될 거라는 예언을 해주었다. 타이거가 쓰던 유아용 의자를 버리려는 아내를 만류하며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 당신 그걸 버리면 안 돼. 언젠가 명예의 전당에 보관할 의자니까. 그는 실제로 골프 황제가 되었다. 아버지의 자성 예언 덕분이다. 다섯째, 유머 감각이 필요하다. 말년의 관절염으로 휠체어 인생이 된 루스벨트가 아내 엘리너 루스벨트에게 질문을 던졌다. 불구인 나를 아직도 사랑하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당신 다리만 사랑했나요? 엘리너 루스벨트의 대답이 참 절묘하다. 이런 긍정성 때문에 그녀는 역대 퍼스트 레이디들 중에서 가장 호감 가는 여성으로 손꼽힌다. 엘리너는 항상 매우 맑음이라고 쓰여있는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러나 엘리너가 10살 때 고아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참 숙연해지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엘리너는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자녀 중 한 아이가 사망했을 때도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5이나 있는 걸 하고 말했을 정도였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긍정성이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됩시다. 자, 16번째 했고 다음 17번째 비결. 영혼의 무게중심을 가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상심을 유지해라. 너무 나대지 말고 묵직하게 살아라. 네. 조용하고 묵직하게. 이런 얘기인데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고수와 하수를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감정의 기복이다. 하수일수록 일희일비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분주하다. 고수는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느긋하고 여유가 있다. 이치로, 일본 야구선수 이치로 아시죠? 이치로의 담담한 자세는 인류 그 자체이다. 삼진을 당하고도 다운되지 않고 홈런을 쳐도 신난다는 기색이 없다. 경기 결과를 깊이 분석할 여유는 갖지만 결과에 일희일비하지는 않는다. 오로지 경기하는 것에만 집중할 뿐이다. 경기가 끝난 후 그는 일부러 시간을 들여 글러브와 스파이크를 꼼꼼히 닦는다. 혼자만의 시간이다. 완벽하게 릴렉스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고수들은 고요하고 안정적이다. 번잡하지 않다. 무게중심이 꽉 잡혀있다. 하수들은 붕 떠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고요함과 적막함을 견디지 못해 늘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켜놓는다. 산에서조차 라디오를 튼다. 침묵을 견디지 못해 무슨 얘기라도 해야 한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없다. 축이 고요해야 바퀴가 빨리 도는 법이다. 축이 흔들리면 헛바퀴가 돈다. 고정된 축에서 안정이 나온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축은 영혼이다. 영혼이 고요하고 맑아야 한다. 그래야 헛발질을 하지 않는다. 고수들은 축이 안정된 사람이다. 하수는 축이 흔들리는 사람이다. 핵심은 평정심이다. 평상심이다. 어떻게 하면 무게중심을 견고히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평상심,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그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
바둑에 부득탐승이란 말이 있다. 승리를 탐하면 이길 수 없다는 말이다. 나는 욕심을 버리겠다는 정말 큰 욕심이 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 여기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장자에 나오는, 장자 달생편에 나오는 목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계. 나무 목계. 너무 멋진 이야기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싸움닭을 만들기로 유명한 기성자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왕의 부름을 받고 싸움닭을 훈련시키게 되었다. 열흘이 지나 왕이 물었다. 이제 대충 되었는가? 그러나 그는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한창 허장성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열흘이 지나자 왕이 또 물었다. 대충 되었는가? 아직 멀었습니다. 다른 닭의 울음소리나 그림자만 봐도 덮치려고 난리를 칩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 왕이 또 물었다. 아직도 훈련이 덜 되었습니다. 적을 노려보면서도 여전히 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열흘이 지났다. 대충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왕이 궁금하여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기성자는 대답했다. 상대 닭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덤벼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흡사 나무로 만든 닭 같습니다. 다른 닭들이 보고는 더 이상 반응이 없자 다들 그냥 가버립니다. 진짜 고수의 모습인 거죠. 네.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평상심을 유지한다. 네. 부동심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마음. 네. 아파테이아라고 얘기하죠. 네. 진짜 고수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나가 아닌 외부의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냥 나 자신의 모습을 고요하게, 묵직하게 유지한다. 자, 이렇게 하려면 둘째, 이목에 신경을 적게 써야 된다. 남들은 내게 아무 관심도 없는데 혼자 미워하고 꿀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스티븐 코비 박사는 강의 중에 한 동양 남자로 인해 몹시 불쾌했다. 자기 강의를 듣지 않고 옆에 젊은 여자와 계속 수다를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신경이 쓰여 강의도 제대로 못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동시 통역사였고 그는 통역사의 말을 유심히 듣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자 기분이 좋아졌다. 이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다. 그 사건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해석 때문이다. 셋째, 천천히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 너무 급하다, 정신없이 달린다, 늘 마감 시간에 쫓긴다. 제한속도 100km 구간을 140으로 달리면 연료 소모도 많고 정서도 불안해진다. 꽉 찬 스케줄로 움직이는 사람은 유능한 게 아니라 무능한 것이다. 바쁘다는 의미의 한자는 망이다, 망. 마음 심자에 망할 망자다. 마음이 망했다는 의미다. 정신줄을 놓았다는 것이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들은 번잡하고 정신없이 산다. 복잡한 관계 때문이다. 그 관계 확인을 위해 12월은 저녁마다 몇 탕씩 송년회를 뛴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새벽마다 차를 마시며 혼자 명상하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다.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어제 일을 복습하고 오늘 벌어질 일을 예습한다. 오늘 만날 사람을 떠올리며 그들과 나눌 이야기를 정리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 내 영혼을 샤워하는 시간이다. 영혼의 중심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은 진짜 돈을 벌 시간이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신없이 지금 주어진 일에 치여서 살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재정적으로는 정말 돈이 되는 일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신경도 못 쓰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만 허덕허덕 쳐대기만 하고 매일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삶만 살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정말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고수의 비결은 절제입니다. 절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영혼의 중심 얘기하고 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고수들은 절제한다.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것이 절제다. 권력이 있지만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 먹을 수는 있지만 먹지 않는 것. 오라는 곳이 많지만 다 가지 않는 것. 할 말은 많지만 참는 것이 절제다. 하수들은 절제하지 못한다. 하고 싶은 것을 참지 못한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는다. 안다고 마구 떠들어댄다. 메뚜기는 한철이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온갖 것에 다 참견하고 떠든다. 그러다 한순간에 훅 간다. 절제는 고수의 덕목이다. 그러면서 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여 년 전 세계 경마 무대를 평정한 말이 있다. 전설의 말이다. 이 말을 기념하는 우표까지 나왔다. 1999년 ESPN은 20세기 최고의 운동선수 100인을 선정했는데 동물로는 유일하게 이 말이 35위에 올랐다. 우와, 이 명마의 이름은 세크리테리엇이다. 이 말은 일찍부터 눈에 띄었다. 조련사가 100여 마리의 말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있었다. 땡볕에서 물도 제때 안 먹이는 일주일간의 맹훈련이었다. 타들어가는 목마름에 하나둘씩 쓰러져 갈 무렵 말들은 강을 발견한다. 모든 말은 미친 듯이 물을 향해 달려갔다. 이때 조련사의 돌아오라는 호각 소리가 들렸다. 대부분의 말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정신없이 물을 마셨다. 하지만 유일하게 그 목마름을 참고 돌아온 말이 세크리테리엇이다. 이런 초절제력이 세크리테리엇의 강점이다. 정말 초절정 고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야말로 절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그런 거죠.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는 것. 남이 보지 않아도 나 혼자만 있어도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않는 힘. 그게 절제죠. 청나라 4대 황제 강희제도 그렇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왕이다. 15만 명의 만주족을 이끌고 1억 5천만의 한족을 무려 61년간 통치했다. 다른 황제들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데 반해 그는 아끼고 또 아꼈다. 한족을 포용하자는 의미에서 만한전석도 만들었다. 그 만주족과 한족의 요리를 집대성한 풀코스 만찬이라고 합니다. 권력뿐 아니라 지출도 역대 최소다. 사치와 물욕 또한 절제했다. 가장 적은 숫자의 후궁을 두었다. 족함을 알고 그칠 줄 알았더니 처음처럼 끝도 좋았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 멋진 사람들이죠. 노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노자의 본명이 아니고 도덕경에 보면, 도덕경이 이제 노자의 말이죠. 지족불욕이면 지지불태다. 무슨 말이냐면 만족할 줄 알면 결코 모욕을 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무 멋진 말이네요. 지족불욕, 지지불태. 만족할 줄 알아야 하고 멈출 줄 알아야 하고 그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절제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너무 많은 말을 했더니 목이 좀 잠겨오네요. 자, 이제 두 챕터가 남았습니다. 자, 좀 넘어가고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 책을 반드시 사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19번째 챕터를 할 시간인데 이제 인맥, 사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번째 고수의 비결, 끈끈한 인맥, 느슨한 인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인맥 관리를 잘해라 이게 아니고 이 사람 사이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다. 무조건 친한 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강한 인맥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끈끈함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폐쇄적이 되어 새로운 사람이 접근할 수 없고 새로운 정보로부터 소외된다. 삶을 바꿀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빈곤한 공동체가 그렇다. 미국의 흑인들은 가난하지만 강한 관계를 중시한다. 이웃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옆집 숟가락 숫자까지 한다. 하지만 그런 것이 똑똑한 흑인들의 성장을 방해한다.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준 사람 중 17%만이 친한 사이고 나머지는 가끔 만나거나 거의 만나지 않는 사람이다. 좋은 일은 강한 인맥보다는 약한 인맥을 통해 일어나고 그 이유는 추천하는 사람도 추천받는 사람도 객관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란 논리다. 이거 굉장히 멋진 통찰입니다. 진짜 우리 어디 누군가한테 소개할 때 친한 사람 소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개했을 때는요, 사실 이 소개해준 사람이 잘해야 본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소개할 수 없는 겁니다.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친한 어떤 친분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실력, 전문성, 이런 객관적인 것을 보고 소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 성향이 그렇기도 하지만 난 가족 외에 누군가를 자주 만나고 지나치게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약간의 불편함을 느낀다. 그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기숙사 생활과 유학 생활을 통해 배운 일종의 처세다. 유학생들은 외롭고 필요한 것이 많아 정말 가깝게 지낸다. 시도 때도 없이 붙어 지낸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는 경험을 했다. 아예 인연이 끊어진 적도 있다. 인맥이 그렇다. 몰려다니고 형제처럼 지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그러하다. 한국 사회는 한두 달이 건너면 대부분 연결이 된다. 학연, 지연, 기타 인연으로 얽혀서 친해지려면 얼마든지 친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끈끈함보다는 느슨한 관계를 유지해야 오래가고 좋은 인연으로 남을 수 있다. 저는 이 말 100% 동감합니다. 법정 스님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다.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다. 너무 가까이서 자주 마주치다 보면 비본질적인 요소들 때문에 그 사람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늘 한데 어울려 치대다 보면 범속해질 수밖에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받쳐주어야 신성감을 지속할 수 있다. 걸핏하면 전화를 걸고 자주 함께 어울리게 되면 그리움과 아쉬움이 고일 틈이 없다. 멋진 말씀이네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남긴 말을 했습니다.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이 짧은 말 안에 이 챕터의 주제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담을 허물고서 너무 허물 없이 모든 것을 아는 그런 가까운 이웃으로 지낸다는 게 무조건 좋지만은 않다.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좀 더 끈끈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렇죠? 자,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제가 발췌한 챕터입니다. 20번째 챕터. 고수의 비결. 결국 인맥을 잘 만들어라. 인맥 관리에 노력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워싱턴 정가에는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란 말이 회자된다. 멋진 말이네요. 그만큼 좋은 인맥을 가진 사람을 선호한다는 말이다. 고수들은 좋은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를 통해 자신도 발전하고 주변도 나아지고 사회에 기여한다.
고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늘 크게 눈을 뜨고 사람을 만나야 한다. 모든 만남을 소중히 해야 한다. 만남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언제 어디서 내게 큰 도움을 줄지 알 수 없다. 인생의 가장 큰 기회란 바로 귀인을 만나는 것이고 이는 인맥에 달렸다. 긴 여행을 떠날 때 짐을 꾸려줄 사람, 비바람을 만났을 때 우산이 되어줄 사람, 성공의 고지가 코앞에 놓여 있을 때 마지막으로 뒤에서 밀어줄 사람이 귀인이다. 이 말은 홍콩의 재벌 리카싱이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맥은 어떤가?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나는가? 그 사람의 연봉을 알려면 그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연봉을 평균 내보면 알 수 있다. 그가 어떤 사람들과 주로 만나는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혼자만의 성공이란 있을 수 없다. 주변 사람의 성공이 바로 나의 성공이다. 그로 인해 좋은 기회가 생기고 멋진 정보를 얻기 때문이다. 인맥은 사회적 자산이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탈리아가 아니라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군요. 제가 이 사람을 몰라서 자크 아탈리가 한 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가난은 갖지 못한 것을 의미했다. 앞으로의 가난은 소속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미래의 첫 번째 자산은 네트워크에 소속이 될 것이다. 그것이 성공하는 삶의 우선 조건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가난은 소속되지 못한 거. 이야, 멋진 말이네요. 그죠? 그만큼 인맥이란 거는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혼자서 어느 정도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성공하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성장하려면 당연히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 네트워크의 힘을 받아가면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도 제 주변에 보면은 빠르게 성장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인맥 관리, 인맥 형성을 잘 하시는 분들일수록 좀 더 빠르게, 크게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좀 이런 인맥 관리에 좀 약한 편인데요. 앞으로 제가 원하는 목표에 가려면 당연히 이제 이런 인맥 형성도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인맥 관리, 인맥 형성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한근태 선생님의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리뷰, 리딩을 한번 쭉 해봤습니다. 한 방송에 거의 한 20-30분씩 지금 4회 방송 동안 이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좀 지루하셨습니까? 아니면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런 식의 책 읽기가 어떤지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제가 앞으로 책 리딩이나 리뷰하는데 좀 참고해서 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4회에 걸쳐서 이 책을 이렇게 읽어드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릴 그 좋은 대목을 발췌하기 위해서 제가 한두 번을 읽었고, 또 여러분께 정성스럽게 읽어드리기 위해서 또 한 번 읽었고, 그러면서 읽으면서 그때그때 드는 곁가지 생각들을 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서로 대화를 나눴고, 이러면서 예전에 정말 좋게 읽었던 책이지만 또 다르게 다가오고 또 리마인드 되고 각인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실천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말 좋은 책이 가진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신다면 앞으로도 제가 다른 방송을 하는 사이사이에 이렇게 좋은 책을 가져와서 여러분께 이렇게 읽어드리는 그런 발췌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번에 걸친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발췌독 시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습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첨부해 놨으니까요.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